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CSS인 TS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CSS인 JS는 들어봤을 텐데 CSS인 TS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저 타입스크립트로 모든 스타일을 작성한다 해서 CSS인 TS인데, 저희가 오늘 알아볼 바닐라 익스트랙트는 이제 제로 런타임 CSS 툴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스타일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이 가능하게 하고, 빌드 타임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한 스타일을 CSS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제 CSS인 JS의 라이브러리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에 JS로 작성한 코드를 CSS로 변환시켜주는 반면에 빌드 타임에 이제 CSS로 변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로 런타임 CSS 툴이라고 요 바닐라 익스트랙트 공식 문서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닐라 익스트랙트 시리즈는 영상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한 2개에서 3개로 나눠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SS 모듈이랑 CSS인 JS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마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 SCSS나 아니면 CSS와 같은 코드가 전체 프로젝트의 50% 가깝게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스타일 코드가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JS로 굳이 하지 않고 CSS로 커버 가능한 UI는 CSS로 만드는 것이 퍼포먼스에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은 CSS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SCSS나 CSS를 통해서 웹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오타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스타일을 잘못 작성을 해서 지금 UI가 이렇게 깨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수많은 코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작성했는지 내가 세심하게 찾아보기 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타입스크립트로 모든 스타일링을 작성하게 된다면 오타나 아니면은 내가 미리 선언해놓은 변수명을 잘못 작성할 경우 이 정적 타이핑으로 이런 오타 같은 거를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SCSS랑 CSS인 J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스타일 코드 작성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CSS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CSS 파일이나 CSS 파일에 다음처럼 클래스 셀렉터 안에 스타일을 선언을 하게 되고, 이거를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HTML 엘리먼트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예제코는 이제 리액트에 있는 클래스 네임 props에다가 styles.base, styles.active, styles.harbor 같이 CSS 모듈을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넣은 것이고요. 이것을 CSS인 JS, 스타일드 컴포넌트나 이모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작성한 코드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SCSS를 사용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러 스타일을 조합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CSS인 JS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를 미리 선언해 놓고 이 완성된 컴포넌트를 다른 곳에 재사용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 네임에 집어넣는 스타일들이 CSS 모듈의 경우는 런타임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 이름으로 자동으로 난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 시트에서 작성한 클래스 이름과 충돌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스타일 코드,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 시트에 작성한 CSS
클래스 이름을 한 TSX나 JSX 파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타이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컬러가 아닌 컬러스로 오타를 발생시켜도 이것을 컴파일 타임에 잡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CSS인 JS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사스와는 다르게 정적 타이핑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작성할 때 보통 이제 스타일드라고 하는 API 함수가 템플릿 리터럴 형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템플릿 리터럴 안에 $사인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선언한 변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롭스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 키값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 자체는 이제 CSS인 JS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적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CSS인 JS에서 볼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팀 내부의 스타일 컨벤션을 통일하고 정적 타이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타가 발생하는 것을 컴파일 타임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만약에 CSS인 JS를 이용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테마에 들어가는 컬러나 폰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반응형을 위한 리스폰스 등의 변수들을 선언해서 테마 프로바이더 안에서 넣어서 스타일링을 할 때 이제 강력한 타이핑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CSS인 JS는 그저 스타일드 API 뿐만이 아니라 이제 CSS 프로가 같은 이제 컴포넌트 레벨에서 인라인 스타일링을 작성할 수 있게끔 API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타일드 API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제 스타일 작성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내부에서 사용되는 CSS 프로퍼티스가 만약에 $사인을 이용한 변수명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런 이제 값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값에 오타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값뿐만이 아니라 키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라고 해도 이것을 정적 타이핑으로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 컬러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테마 변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테마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디자인 시스템 내부에서 선언된 이제 타입 파일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라우저 스크린의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른 스타일링을 이제 프롭스 테마를 통해서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스타일드 API 내부에서 바로 미디어 쿼리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 코드를 하나의 컴포넌트에 작성할 때 적지 않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미디어 쿼리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안에 미디어 스크린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른 각각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하는 키값의 다른 미디어 쿼리를 값을 선언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은 미디어 쿼리스 변수는 다음처럼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언함에 있어서 이제 참조되어서 다음처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썼던 보일러플레이트와 비교했을 때 코드량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테마 프로바이더에 주입해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다음처럼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테마의 이제 키값에 해당하는 이 디바이스의 값으로 저희는 리스폰스 값들을
이제 선언을 할 건데요.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하는 값들이 이제 디바이스 타입에 선언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자가 임의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음처럼 키와 밸류, 딕셔너리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어떤 기본적인 테마의 타입인 라이트 테마라고 하는 그런 가제의 테마를 하나 만들고 이걸 만들 때 크리에이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이 디바이스 내부에서는 이 테마 내부에서는 이 디바이스를 참조할 때 다음처럼 이제 420픽셀, 768픽셀, 1280픽셀에 따른 각각의 리스폰시브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라이트 테마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테마.컬러로 저희가 미리 선언한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값이 참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마이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참조하려고 하는 테마 자체가 어떤 테마인지 어떤 타입을 참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타이핑 설정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최신 이모션 버전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declare 타입 디클레어 파일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이제 모듈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모션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이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명시적으로 타이핑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단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이모션이 아닌 다른 CSS인 JS 라이브를 사용할 경우에 또 다른 방식으로 타입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타입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자를 조금 피곤하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인라인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API 내부에서 이 CSS 프롭 내부에서 우리가 앞서 선언한 테마를 이제 타입 추론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JSX를 이제 리액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 react.create element로 보통 컴파일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모션을 쓸 경우에는 이제 자체 JSX 함수를 사용해서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CSS 프롭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을 해줘서 이 JSX 문법을 사용을 할 때 CSS 프롭이라는 것을 IDE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추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방법이 그저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안 쓰고 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한 방식에 따라서도 설정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냥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데요. 다음과 같이 먼저 웹팩을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밑바닥부터 구성했다고 한다면 바벨 RC를 이용해서 프리셋에 이모션에 해당하는 이 바벨 프레셋 CSS 프롭을 프리셋에 정의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포트 리액트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줘야 하는 구버전이 아니라 이제 오토매틱 런타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벨 프리셋 리액트라고 하는 프리셋을 넣어줘야 하고요. 오토매틱 런타임을 사용하지만 Next.js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다음처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바벨 RC 설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다음처럼 JSX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제 문법을 사용해서 나는 이러한 JSX 문법을 사용하겠다
라는 이 식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create react f4부터는 위처럼 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제 선언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이제 byte.js를 사용하는 경우에 automatic transfor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yte config JS에서 바벨 플러그인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고 ts config.js 또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CSS 내부에서도 유즈테마 훅을 사용해서 테마 프로바이더에 지정해 주었던 테마를 꺼내어 다음처럼 변수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SS인 JS가 굉장히 다양하고 플렉시블한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스타일링과 클래스 기반의 스타일링,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링의 혼재된 형태가 코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작성한 컬러 디바이스 테마를 앞서 봤던 그런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이제 제대로 된 타입 추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는 잘 동작하는데요. 다음처럼 다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각각의 컬러를 매핑해 주고 싶을 경우에는 템플릿 리터럴 구문 안에 또 다른 템플릿 구문을 넣어야 한다는 이런 약간 버버스한 문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첩 형식 내부에서 테마 값을 참조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요, 이 컬러 값이 여러 번 존재하는 코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emotion.js 문법을 공식 문서를 보면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주고 있는데요. Emotion is an extremely flexible library, but this can make it intimidating, especially for new users. Emotion은 매우 플렉시블한 라이브러리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용자한테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지금부터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 API의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봤었던 이모션의 댐밍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앞서 말했다시피 타입스크립트를 전처리기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CSS 코드를 style.css, style.scss 파일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TS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모든 스타일에 대한 타입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될 때 이 컬러 내부에 있는 브랜드나 화이트, 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스몰과 미디엄 이런 값들을 우리가 잘못 오타를 내게 돼도 다음처럼 오타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사용할 때 있어서 모든 스타일링 코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css.ts를 포스트픽스로 가지는 이제 파일명을 가진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스타일링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처럼 작성한 스타일링은 우측의 CSS 파일처럼 이제 전처리 되어서 생산되어집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CSS 모듈을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전처리하기 위해서 선언된 각 변수들을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처럼 컨테이너 클래스명이 아닌 다른 클래스명을 가져다가 실제 JSX 문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타입 에러를 내뿜어 준다는 것입니다. CSS 모듈과 동일한 점은요, 로컬리 스크립트 되기 때문에 다른 css.ts 파일에서 동일한 클래스명, 예를 들어 컨테이너 변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더라도 서로 클래스명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예제 코드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닐라 익스트랙트의 모든 스타일링과 관련된 API는 이제 리액트의 스타일 프롭스 인풋과 같은 형태인 스타일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컴포넌트에 적용할 스타일링을 컴포넌트 단위가 아닌 스타일 단위로 잘게 쪼개서 CSS 모듈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타입 추론과 더불어서 스타일과 관계없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변수처럼 카멜 케이스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내 존재하는 다른 코드들과 이제 동일하게 카멜 케이스를 스타일 코드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위의 코드는 아래와 같이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스트 CSS를 이용해 처리하는 SCSS나 아니면 다른 CSS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에 대해서 벤더 프리픽스가 이제 사용이 되지만 다음과 같이 카멜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특정 벤더 프리픽스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선언되는 CSS 베리어블은 vars 키워드 내부에서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 vars 키 내부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CSS 베리어블을 다른 곳에서 선언되어 이제 관심사가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 코드와 같이 이제 하드 코딩할 수도 있지만요. 크레이트바라고 하는 바닐라 익스트랙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변수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제 사용된 코드는 아래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악센트 바라고 하는 이제 변수는 이제 아래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참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SS 베리어블마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변수명 또한 익스포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타일 파일에서 이 변수명을 쉽게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변수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나본 바닐라 익스트랙트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줬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올라올 다른 영상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장점이 부각되어 나타나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